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의 얼굴은 떠오르는데 이름이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는 순간. 약을 먹으려고 손에 쥐었는데 이 약이 무슨 약인지 잠시 멍해지는 순간. 그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으셨나요? 혹시 나도 시작된 건 아닐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나이 탓이라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 35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억력은 운명이 아닙니다.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김영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외래 진료실에서 치매 초기 환자와 그 가족들을 만나고 있고, 동시에 80대, 90대가 넘어서도 또렷한 정신으로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분들도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두 부류의 차이가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유전자 때문이 아닙니다. 학력이 높아서도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 평생 반복해온 생활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치매를 피할 수 있느냐, 아니면 겪게 되느냐를 가르는 인생의 갈림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면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 번,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무료이고 여러분의 기억을 지키는 가장 쉬운 투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치매 없는 인생, 기억력을 죽을 때까지 잃지 않는 5가지 특급 비밀입니다. 약 이야기도 아니고 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하지만 대부분은 몰라서 평생 실천하지 못하는 방법들입니다. 사실 저 자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50대 후반 진료실에서 환자 이름이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약 이름을 다시 차트로 확인하며 식은땀이 났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영선, 너도 피해갈 수 없는 건가? 그 질문이 오늘 이 영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기억력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연구하고 실천하고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치매를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치매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치매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많은 분들이 80세, 90세가 되어야 오는 병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치매는 병원에 오기 최소 10년 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아직 진단도 없고 검사도 정상이고 일상생활도 멀쩡합니다. 다만 작은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말하려던 단어가 혀끝에서 맴돌고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자주 잊고 사람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드니 그렇죠 뭐.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지켜보며 얻은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 시기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10년 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이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그렇게 5년, 7년이 지나면 어느 날 가족 손에 이끌려 제 진료실에 들어옵니다. 선생님, 요즘 어머니가 자꾸 이상해요. 그때 저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에 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혀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같은 나이, 같은 증상으로 시작했지만 생활 습관을 바꾼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운전하고 책을 읽고 여행을 다니며 자기 삶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단언합니다. 기억력은 관리 대상입니다. 혈압이나 혈당처럼 관심을 갖고 매일 다뤄야 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약 40%는 예방이 가능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신경과 학계에서는 치매를 운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방 가능한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비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아무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론이 아니라 제가 직접 실천했고 환자들에게 적용해 효과를 본 아주 현실적인 방법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특급 비밀은 운동 장비도 필요 없고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매일 해야 한다는 것. 이 5가지를 실천한 분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기억력이 유지될 뿐 아니라 집중력, 판단력, 감정 안정까지 함께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우습게 보는 첫 번째 비밀부터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너무 단순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칩니다. 바로 아침에 뇌를 깨우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뇌를 근육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도 자극을 주지 않으면 빠르게 둔해집니다. 특히 잠에서 막 깨어난 아침 시간은 하루 중 뇌가 가장 굳어있는 상태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은 기억력을 가장 빠르게 떨어뜨리는 생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는 동안 뇌는 기억을 정리하고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뇌는 말 그대로 마른 스펀지 같은 상태입니다. 이때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기억력이 결정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이정호 씨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특별한 병도 없고 건강검진도 늘 정상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침만 되면 머리가 멍하고 말이 잘 안 나오고 신문을 읽어도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를 켜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뇌는 깨어나야 할 시간에 아무 자극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처방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뇌에 신호를 보내세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어제 있었던 일 3가지만 떠올려 보는 겁니다. 어제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 이것만 해도 뇌는 아, 오늘도 내가 이래야 하는구나 하고 깨어납니다. 이 작은 습관을 한 달간 실천한 결과 이정호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머리가 훨씬 맑아졌어요. 말도 덜 막히고 하루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게 바로 뇌의 특성입니다. 뇌는 쓰면 살아나고 안 쓰면 조용히 꺼져갑니다. 첫 번째 비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침에 뇌를 그냥 두지 마십시오.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 자극이 나머지 4가지 비밀의 효과를 2배, 3배로 끌어올리는 토대가 됩니다. 이제 2번째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이미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특히 강력한 방법입니다. 2번째 비밀은 많은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은 기억력은 그냥 좋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억을 일부러 꺼내 쓰는 훈련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기억력이 떨어져서 머리를 쓰기가 더 힘들어요.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써야 합니다. 기억력은 근육과 똑같습니다. 약해졌다고 쉬게 하면 더 빠르게 망가집니다. 반대로 조금씩이라도 사용하면 놀랍게도 다시 힘을 되찾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최미경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사람 이름이 특히 약해졌다고 걱정하셨습니다. 동네에서 자주 보는 사람인데도 이름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 인사하는 것조차 부담스럽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한 숙제를 하나 드렸습니다. 하루에 딱 3사람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떠올려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아는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웃, 가족, 예전에 만났던 친구, 누구든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름이 목 끝까지 올라왔다가 사라지고 답답해서 포기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바로 그 답답함이 뇌가 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6주가 지났을 때 최미경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이름이 생각나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분명 달라졌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억 훈련은 잘 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애쓰는 과정 자체가 치료입니다. 기억이 안 날 때, 아, 나는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더 위축됩니다. 하지만 지금 연습 중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뇌는 다시 연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절대 메모에만 의존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메모는 마지막 수단이지 첫 번째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일부러 기억을 꺼내는 시간을 만드세요. 어제 만난 사람, 지난주에 먹었던 음식, 어릴 적 살던 동네 이름, 맞아도 좋고 틀려도 괜찮습니다. 뇌는 정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극을 원할 뿐입니다. 이 2번째 비밀을 실천한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기억력이 좋아졌다기보다 머리가 다시 살아난 느낌이라고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째 비밀은 뇌를 가장 즐겁게 살리는 방법입니다. 3번째 비밀은 의외로 가장 효과가 빠르면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방법입니다. 바로 감정이 실린 자극으로 뇌를 깨우는 것입니다. 뇌는 차가운 정보보다 감정이 섞인 기억을 훨씬 오래 붙잡아 둡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 내용은 잘 잊어버려도 첫사랑의 얼굴, 자식이 태어났던 날의 풍경은 수십 년이 지나도 생생한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감정을 쓰는 일을 점점 줄입니다.
기쁘거나 설레는 일을 일부러 피하고 그저 무난한 하루를 반복하죠. 이 습관이 뇌를 가장 빨리 늙게 만듭니다. 제가 만났던 81세 정복래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기억력 검사 점수는 또래 평균이었지만 표정이 늘 무기력했고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기억력은 숫자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약도 검사도 아닌 이상한 처방을 하나 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일부러 웃을 일을 만드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노래 한 곡을 매일 같은 시간에 틀어놓고 가사를 따라 부르거나 흥얼거리기. 처음엔 어색해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무슨 노래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3주 후, 할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노래 틀면 옛날 생각이 나서 자꾸 이것저것 떠올라요. 그 말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노래, 웃음, 추억, 감탄. 이 모든 것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뿐 아니라 감정 판단, 언어 영역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빠른 겁니다. 세 번째 비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뇌를 숙제처럼 쓰지 말고 즐겁게 쓰십시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에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옛 사진 한 장 보기, 좋아했던 노래 한 소절 부르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이때 중요한 것, 느낌을 함께 쓰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은 기억력뿐 아니라 표정, 말투, 삶의 의욕까지 달라집니다. 뇌가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2가지 비밀이 남았습니다. 뇌를 늙게 만드는 가장 흔한 실수와 그 실수를 완전히 뒤집는 4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깝게 보는 장면은 기억력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뇌를 망가뜨리는 선택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바로 뇌를 쉬게 해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요즘 머리가 잘 안 돌아가니 생각은 줄이고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좋겠지. 하지만 이것은 뇌 건강에 있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뇌는 쉬면 회복되는 장기가 아닙니다. 움직여야 살아나는 장기입니다. 제가 만났던 75세 오세훈 씨는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TV를 보며 하루를 보내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졌다고 하셨죠. 몸은 편해졌지만 3년 만에 기억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4번째 비밀은 이것이었습니다. 뇌의 역할을 다시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역할이 사라질 때 가장 빠르게 무너집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기능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작은 역할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신문 기사 하나 요약해서 누군가에게 말해주기. 손주 숙제 봐주기. 가족 모임 날짜 기억해서 알려주기. 중요한 건 내가 기억해야 할 이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4번째 비밀을 실천한 분들은 기억력뿐 아니라 자존감이 눈에 띄게 회복됩니다. 뇌는 필요한 존재일 때 가장 강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의 효과를 끝까지 지켜주는 핵심입니다. 바로 꾸준함을 방해하는 생각을 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며칠 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기억력 훈련은 혈압약처럼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뇌는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변합니다. 보통 3주, 짧게는 한 달, 대부분은 3개월 후에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요즘 말이 또렷해졌네요. 기억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째 비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오늘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매일 합니다. 이것이 치매 없는 인생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매 없는 인생, 기억력을 끝까지 지키는 5가지 특급 비밀. 첫째, 아침에 뇌를 깨워라. 둘째, 기억을 일부러 꺼내 써라. 셋째, 감정을 함께 사용하라. 넷째, 뇌의 역할을 주어라. 다섯째, 결과보다 습관을 선택하라.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나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기억과 노후를 지켜줍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를 꼭 남겨주세요. 말로 꺼내는 순간 뇌는 이미 변화를 시작합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 김영선이었습니다. 건강한 뇌, 치매 없는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